사람의 속성으로 취미를 추가하는 거. 그래서 속성이면은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성으로 취미인 거고, 여기까지는 뭐 문제의 설명이니까. 그러면 이제 취미라는 속성을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한 값을 활용하는 것까지 할 건데, 일단 구조체 설계도 introduce라는 함수, to크라는 함수고요. 구조체 타입으로 비어있는 컨테이너 하나 만들고 이제 사람 한 명에 대한 정보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사람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만들어 놓은 함수 실행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구조체 버전이죠. 그러면 구조체 버전이 아닌 경우를 보자면 취미를 추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밑에다가 펄슨 1의 취미 합의, 취미는 뭐 독서, 운동 뭐 이렇게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 홍길동의 취미가 독서인 거고 두 번째 사람 임꺽정의 취미가 운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늘었으니까 선언부 어때요? 여기에다가 캐릭터 포인터 해놓고 합의 이거 하나 추가해 줘야 되죠. 그러면 선언부에다가 추가했으니까 4개 변수를 인자도 하나 추가해 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4개 변수 하나 추가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얘를 활용하기 전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먼저 펄슨 1의 합의 그리고 여기는 펄슨 2의 합의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취미라고 해놓고 합의라고 써주면 되고요. %x를 했습니다 라고 써주면은 이 %s 마지막 거에다가는 합의가 들어가게 해주면 되겠죠. 어때요? 사람 한 명의 데이터를 하나씩 추가했을 뿐인데 왔다 갔다 실제로 많이 했어요. 불편하죠? 물론 이제 오류는 없지만 사람 한 명으로만 따지면 변수 한 개만 늘었는데 손대야 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독서 하나 추가해 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입장에선 운동 하나 추가했을 뿐이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구조체를 이용해서 똑같은 걸 할 때는 P1의 합의 얘는 첫 번째 사람의 취미는 독서였고 두 번째 사람의 취미는 운동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네랑 얘가 지금 새로 추가됐는데 지금 P2랑 P1 이 비어있는 컨테이너라고 했을 때 만들어진 당시에
합이라는 칸이 존재할까요? 얘네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나온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그랬을 때 설계도를 보면 나이, 이름, 고향, 좋아하는 음식 이 네 가지밖에 없죠. 추가하면 됩니다. 합의라고. 그래야 P1에 합의가 있는 거죠. 어. 이게 없는 채로 실행하면 당연히 뭐라고 합니다. no member. 그러니까 이 설계도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멤버라고 불러요. 어, 뭐 자바 같은 객체 지향에서는 필드라고도 하고, 필드. 자, 이런 합이라는 이름의 멤버가 없대요. 펄슨 스트럭트에 안 썼으니까, 공간을 안 만들어줬으니까 당연히 없다 하는 거고, 어, 이걸 하나 추가해 주니까 설계도에 있는 거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하죠, 이제.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토크랑 인트로듀스가 받아들이고 있는 인자는 타입이 스트럭트 펄슨 타입이죠. 사람 구조체니까. 여기서 인자로 줄 때 P1과 P2를 통째로 주고 있죠. 그러면 통째로 받으면 이 안에서 받은 구조체 안에 있는 나이, 이름, 고향, 취미에 접근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어, 간단하죠, 그러면? 음. 구조체를 사용하기 전에는 왔다 갔다 해야 했어요. 하지만 구조체를 이용하니까 설계도 안에다 자리 하나만 마련해 줬을 뿐인데 통째로 줘버리면 되잖아요. 어, 이렇게 통째로 들어있는 거, 세트로 되어 있는 거 하나 만들고 이 안에다가 값을 채워넣은 것 뿐이에요. 어, 이게 P1 그리고 P2 비어있는 칸에 P1에선 20, 홍길동, 한양, 떡볶이, 독서 이렇게 P2에서는 이런 애들 다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다 집어넣은 거를 함수 실행할 때 통째로 던져줬습니다. 인자로. 그럼 통째로 줬으니까 이 함수 안에서는 설계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항구 예시랑 빗대서 보세요. 항구 예시랑 비교하면서 구조체를 사용했을 때는 이거 하나만 뭘 하든 이거 하나만 주면은 알아서 했고 구조체를 안 썼을 때 이때는 얘네 따로 얘네 따로 얘네 따로 얘네 따로 이거 따로 움직였죠. 이게 데이터라고 본다면 그래서 구조체를 쓰면은 되게 편합니다. 어, 무조건 쓸 필요는 없는데 쓰면 편하니까 써야 하는 상황에선 쓰면은 능률이 많이 오르겠죠. 아, 그래서 구조체를 사용했을 때 코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코드. 일단 가독성부터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인자를 많이 주고 받은 인자 각각 써야 되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통째로 줘버리면 안에 있는 거 알아서 접근해서 필요하면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공간은 마련되어 있는데 그 마련된 공간 안에 값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때는 널이 나오죠. 근데 왜 이거 하나만 나오고 말지? 퍼센트 S 둘 다 실행하고 있으니까 P1의 이야기 시작 이게 나와야 하는데 음, 여기가 널이라서 그 다음 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건가? 어, exit status 마이너스 1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이게 툴마다 다른 것 같은데 어, 아마 툴마다 차이가 있는 걸 거예요. 널인 데이터를 출력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음, 그래서 구조체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차이점을 알아본 문제였고 그다음에 아, 구조체 변수에 원본이 들어있는지 참조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인 함수 안쪽에 보시면 P1 보세요. 얘는 타입이 구조체 타입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런 설계도로 만들었으니까 얘 내부에는 age랑 name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P1의 크기 몇일까요? 얘는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두 개가 P1 안에 있죠. 인트 하나, 캐릭터 포인터 하나니까 4 더하기 8, 12바이트가 있겠죠? 과연 진짜일까요? 12바이트? 눈으로 보기에는 12바이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12바이트가 맞을까요? 자, 12바이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체에 들어있는 이 크기는 8의 배수로 결정이 됩니다. 8의 배수로.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지금 8의 배수냐면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가장 큰 바이트의 크기가 8바이트잖아요. 제일 큰 변수 크기의 배수대로. 어, 만약에 요게 없고 그냥 캐릭터 네임이었다면은 음, 이때는 4바이트 배수로 4의 배수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총 5바이트인데 5바이트는 4의 배수가 아니죠? 8바이트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큰 게 8바이트니까 4랑 8 더했을 때 12바이트죠? 근데 12바이트는 8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올려버립니다. 16바이트로. 그래서 진짜로 사이즈를 확인해 보면
P1 사이즈. 음, 얘는 이제 크기니까 퍼센트지. 사이즈 오브 함수 돌려보면 연산자죠. 이거 돌려보면 16바이트 나오죠. 4 더하기 8인데 구조체 내부에 있는 제일 큰 게 8바이트짜리니까 8의 배수라서 8의 2배인 16바이트. 이때는 8바이트 나오죠. 4의 배수니까 제일 큰 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P1 안에 들어있는 네임과 에이지에 각각 홍길동 둘둘 22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홍길동은 문자열 상수죠. 애초에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써버렸으니까. 그럼 P1 안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안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서 똑같이 스트럭트 구조체 타입으로 P2를 만든 변수에다가 P1을 넣어준다면, P1의 값을 준다면 어떤 걸 주는 건지, 얘가 건네준 게 뭔지. 자, 이거는 하나 이렇게 써놓고 P2가 받은 거, P2의 네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지도 한번 볼게요. 그랬을 때 어떤 값이 튀어나올지. 나이 왜 안 나오지? 나이는 정수죠. 홍길동 22. P1이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P2 점 어쩌고 했는데 만약에 바꾼다면, 받고 나서 P1의 AG를 25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드를 읽어보자면 P1에게는 홍길동과 22이라는 나이 값을 각각 저장해줬고, 이렇게 저장된 거를 P2한테 준 거죠. 그리고 나서 P1의 AG를 25로 바꿨습니다. 그런다고 P2의 AG가 바뀔까요? 자, P1이라는 구조체 설계도로부터 만들어 놓은 거 안에 여기에 홍길동 들어있고 나이가 22이에요. 그런 다음에 P2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똑같은 내용을 줬다는 거를 확인했죠. 출력해 가지고. 네, 그런 다음에 P1의 에이지 값을 22에서 25로 변경했습니다. 그랬을 때 P2의 에이지 값은 안 바뀌겠죠? 이미 줬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P2에는 영향이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향이 없는데 어, 만약에 P1에 주소값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주소값이 P2로 똑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P2와 P1은 같은 곳을 보고 있죠. P2에서 한 번 가면 P1이 가리키는 곳이 나올 거니까. 음. 이렇게 한 거는 일반 변수를 가지고 한 거랑 똑같습니다. 네. 일반 변수는 원시 변수, 원시 타입, 인트 타입의 에이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에이지 안에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구조체 타입으로 만든 거, 펄슨 구조체 타입으로 만든 P1, P2 얘네는 이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설계도 안에 있는 내용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 체인지 함수를 P1, P1한테 P1을 인자로 준다면 뭐 받아야 될까요? 일단 P1을 받으려면 같은 타입의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니까 매개 변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네, 그러면 P1 통째로 P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째로 받은 P1, P1의 AG를 이 함수 안에서는 P.AG라고 쓰면 되죠. 접근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P.AG 나이를 55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는. 그러면 이 체인지 함수가 실행되기 전과 후에 P1의 AG 값 어떻게 나올까요? 출력해보면 똑같이 나오네요. P1에 주고 있는 건 값이니까 주소가 아니죠. 단순히 이 P1이 인자로 넘어갈 때 이 매개 변수 P가 받아들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P1의 AG의 주소가 아니라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복사본을 받은 거죠. 그럼 얘가 50으로 바꾸든 어떤 값으로 바꾸든 상관은 없죠. 음, 이해되시죠? 일반 변수로 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age에다가 5라는 값을 넣고 어, age 값을 출력했을 때 어, 함수를 새로 만들까? change to age를 줬어요. 그러면 change to int로 했을 때 age는 뭐 둘둘로 해볼게요. 똑같이 나올까요? 이거 change2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났을 때 age 값이 이 change2 함수 안에서 바꿔준 대로 안 나오겠죠?
이거는 포인터 할 때 했죠. 어. 이 age 값을 함수를 시켜서 바꾸고 싶으면 이 변수에 주소를 줘서 함수 내부에서 주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은 얘 값을 주고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값을 주고 있으니까 안 변하는 거죠.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구조체 변수 안에 참조할 수 있을 만한 주소 데이터가 아니라 원본 값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음. 값을 주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함수를 통해서 직접 접근을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이 문제에서 다루죠. 어. 네, 하나 남은 거. 주소를 이용해서 원본값 변경하는 함수. 주소를 이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 자, 일단은 구조체 타입으로 스쿨이 있습니다. 스쿨. 그리고 이 함수를 변경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어, 함수 변경. 그러면 여기에 힌트 나와 있는데 일단은 보자면 S1이 구조체로 만든 거예요.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는 어,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일단 힌트는 뭐 그냥 이게 타입이다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크게 뭐 어려울 건 없고. 음, 이것도 그냥 지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 안에다가 가지고 있는 거에 이런 정보를 저장한 겁니다. change라는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학교의 이름은 한국초등학교, 설립일은 뭐 86년 4월 4일 이렇게 되고, 이걸 실행하고 난 뒤에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변수 값을 주고 있는 거죠. 값을 주고 있으니까 얘의 주소를 줘야 돼요. 주소. 그러면 주소가 인자로 주어지면 주소가 매개 변수로 들어가야 하니까 얘는 이제 포인터가 돼야겠죠. 지극히 포인터에서 많이 배웠던 거라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S의 네임 안에 있는 주소로 가야죠. S의 네임으로 가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연산의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S의 네임으로 가다가 되고 S의 birthdate로 가다가 되죠. S로 먼저 간 다음에 거기에 있는 변수로 접근해야 값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되죠? 음, 바뀌어서 잘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 안 쓰고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이제 오류 메시지 잘 읽어보세요. 너 혹시 지금 이 스트럭처 스쿨 구조체 포인터 쓸 건데, 어,
이거 의미하는 거냐? 어, 이거. 하이픈하고 꺽쇠, 닫힌 꺽쇠 있죠? 새로 나온 거죠? 음. 이거 쓰면은 괄호를 써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좀 번거롭잖아요? 또 뭔가 좀 직관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더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조체 내부에 있는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똑같습니다. 매개 변수 s는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그러면 여기에는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간 곳의 땅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똑같이 나오죠. 이때는 이렇게 했을 때고 이때는 화살표 썼을 때고 어, 똑같은데 표기법만 다른 것 뿐입니다. 구조체 내부에 있는 변수에 접근할 때는 이 화살표를 쓴다는 거.